정부가 최대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광주의 확산세는 골프 동호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의 한 우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최대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내년 2월쯤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60%가량인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점, 접종 과정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1,400만 명분의 여유분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별 협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명분입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자료상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백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분 해외 제약사가 요구하고 있는 부작용 면책권 등의 계약 조건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될 1,000만 명분의 백신 제약사 3곳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백신은 내년 2월쯤부터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나 접종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접종 대상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집단시설 거주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경찰, 소방공무원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 대해선 제약사들의 임상 자료가 부족해 추후 자료가 확인된 이후 접종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에 앞서 저온 유통 등 각 백신의 유통 보관 체계와 짧은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백신 예방접종 세부 전략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부작용에 대비해 접종을 마치면 일정 시간 병원에 머문 뒤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사정원 기자입니다. 런던 시내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포함한 영국 70개 거점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벨기에 공장에서 제작해 특별 운송된 백신입니다. 80세 이상의 노인과 요양원 직원 그리고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현장 의료 인력 등이 먼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Very serious type of virus that we are not aware of, and now we find that that we actually found a way to sort it out. So it was a big relief for me.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시간 병원에 머문 뒤 귀가하며 첫 접종 뒤 3주가 지나면 두 번째 접종을 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반인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90대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 공도 순번에 따라 백신을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부작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We can now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is vaccine will help us to get past this pandemic once and for all. 영국 정부는 모두 2천만 병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인구의 40%인 2,5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6만 1,000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사정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최근 감염고리가 골프 동호회였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손준수 기자, 먼저 오늘의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북구 양산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도 신규 확진자 2명이 나오는 등 광주에서는 오늘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 중에 1명은 광산구의 한 병원의 임산병리사로 먼저 확진된 직장 동료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또 다른 1명은 광산구 산월동 거주자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이 확진자가 최근에 수도권에 방문한 이력을 확인했다며 GPS 정보 등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전남에서도 오늘 오전 영광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영광 확진자는 지난 2일 영광군의 한 식당에서 충남 확진자와 같은 시각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사용했고 지난 5일 처음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 기자,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시가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광주시는 최근 광주 지역 감염 확산이 골프 동호회 활동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을 다녀온 확진자 7명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광주시는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이 경기도 용인에 가기 전인 지난달 10일 광주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동호회 정기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골프 동호 회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했고 회원 20명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동호회 확진자 5명 가운데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와 상일중 학생의 아버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호회발 연쇄 감염이 이들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직장과 학교 등으로 확산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야외 체육활동 관련 모임도 대규모 감염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600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대유행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노래교실 관련해 50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음식점의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추가로 확진된 이들이 이용한 노래교실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에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들은 출입자 관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게임 좌석이 분리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용산구 웨스턴 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젠틀 레빗, KMGM 업소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과 병원 관련해서는 각각 3명이 추가 확진됐고 마포구 소재 홈쇼핑 회사와 강서구 소재 댄스 교습시설 관련 확진자도 각각 3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수도 전체의 2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이달 들어 4%를 기록해 지난 2달여에 비해 4배나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로도 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돼 의료체계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만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연말까지 앞으로 3주간 약속과 모임, 여행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암의 한 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데 이어 나주의 한 우리 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유경 오리 농장입니다. 전라남도 방역당국이 이 농장의 오리 3만 2천 마리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장과 관련해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장에서 H5형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과 가까운 인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달 28일. 불과 열흘 만에 전남 2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농장이 같은 계열사 소속인데다 먼저 발병한 영암 농장은 차량 출입 기록 관리와 축사 방역에도 허점이 드러나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65곳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12개 농장은 닭과 오리 47만여 마리의 예방적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원의 유경오리 전 농장에 대해서 180개소를 방역 초소를 설치해서 사람 통제를 강화하고 소독 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장 단위에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해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농장 내에 유입하는 데를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에 이어 나주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야당 추천위원이 거부해도 여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의회 독재,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막아봤지만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명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건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오늘 정무위원회, 환노위원회, 국방위원회 곳곳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되풀이할 겁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 논의되는 정무위, 노동관계법이 상정된 환노위에서도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소정 열세인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하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최대한 지연시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꺼내도 법여권 의석을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워 종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검사 A씨가 실제로 술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영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검사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해 접대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과 경위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 3과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 3과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남관 대검차장검사는 관련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어 관련 사건 지휘를 조 차장검사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측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의 사건을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용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5.18) 왜곡하는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런 영상물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반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반란으로 북한군 소행이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북한 남친서를 근거로 5.18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허위 주장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때 북한 특수군이 개입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엉터리고 잘못된 가정이 아니냐. 다른 동영상들이 이용자들에게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매개 중심성이 높은 영상들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매개 중심성이 높은 영상들을 중심으로 5.18 왜곡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거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0대 이용자 절반은 이 같은 왜곡 동영상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왜곡된 걸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 영상을 삭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왜곡 제보하고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이 제정돼도 현재 유포된 5.18 왜곡 동영상은 개별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지리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만 삭제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올 하반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월세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거래된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10만 원. 지난 9월까지 90만 원 선을 유지하다 최고 30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 역시 지난 8월 월세가 80만 원이었지만
석 달 뒤인 지난달엔 20만 원이 오른 100만 원, 지금은 매물이 11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월세가 4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근데 이분은 혹시 산다고 하시면은 가격을 많이 못 오르시니까 그냥 처음부터는 110만 원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월세는 임대차 3법이 제정된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 매물도 지난 7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면서 월세 수급 도양 지수 역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100을 웃돌았습니다. 기준인 100을 넘긴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월세로 대신하려는 심리도 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를 월세나 임대료 인상으로 만회하려 해 이 같은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는 수익 실현이라든가 또 그만큼의 투자한 비용을 다른 이제 세를 줌으로 인해서 보전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의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 급등에 이어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월세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001년 이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제안된 여순 사건 특별법. 무관심과 반대 속에 20년 동안 제정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해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순 사건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진실화해위 조사가 미비했던 만큼 추가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피해와 영향이 전국적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결과는 여전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의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의원총회가 열려 불참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필요성에 동감하며 조사 방법과 보상 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 생전에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상 보상의 근거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보는데 법을 새로 만들 때 열리는 입법 공청회가 여순 사건 법안과 관련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본 내용들은 우리 때 한번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니까.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법안 심사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 유사한 성격의 법안으로 여겨지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같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야당의 예상되는 반대도 극복해야 하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새벽 시간 여수 백도 먼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6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해진 허가구역을 35km 벗어나 새우와 백조기 등을 포획한 어선 3척을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에 열릴 예정이던 남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고흥군은 행사가 취소돼도 새해 해맞이를 보러 오는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가 운영하는 광양 아이키움 센터 3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소득 수준과 별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농수산 식품 가운데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전통술이나 차에도 있는 관련 법조차 없었는데요.
이번에 김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민들과 관련 업계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전남 서남해안 김주산지에선 어민들이 햇김 생산과 출하로 분주합니다. 오랜 생산량도 는 데다 김산업 육성법이 제정된다는 소식까지 들려 어민들과 관련 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김치나 인삼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되고 특구 지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남이 78%가 어가가 양식 어가 있습니다. 또 김 공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남이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 산업으로 가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또 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문 기관을 두어서 산업진흥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5배나 늘어 세계 시장의 84%가량을 차지하게 됐고 담배를 제외하곤 농수산식품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떠올라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500여 년 역사에다 국내 수산 가공식품 생산의 19%를 차지하는데도 번번이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던 법이 드디어 제정됐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을 통해 바다 환경 변화나 위생 안전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관련법 개정과 검찰 개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영암 공설운동장 입구와 영산호 입구에 코로나19 사태 속에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영암구는 높이 7m의 이 성탄 트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새해 희망을 기원하자는 뜻에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관련법 개정과 검찰 개혁 완수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하고 진실과 동떨어진 짜맞추기 수사와 언론의 망신주기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반직 공무원 결혼이 338명에 이른다며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혼 상태가 10년간 누적돼 학교 근무 여건을 악화시켜왔고 본청 정원을 30% 줄이겠다던 조직 개편도 현장 근무 인력을 늘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사진을 보여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악수하는 장면이라는 거짓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사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강 씨는 지난 3월 한 사진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 씨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오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하는 상황입니다. 가세현 측은 사진 속 인물이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라는 걸 파악한 뒤 정정 보도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강 씨를 체포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과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다정하게 악수를 꼭 쥐는 저 장면이 있어서 그걸 언급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이만희 아니었냐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닮긴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닮아가지고 그냥 맞나보다 했죠. 이에 대해 경찰은 석 달 전부터 강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통상적인 수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강 씨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임한 경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번 주말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안전 지킴이 초소까지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거주지 주변에는 밤에 다니는 것을 조심하라는 주민들의 안내장이 붙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 출소 후 조두순이 거주할 곳 주변엔 안전 지킴이 초소가 들어섰습니다. 골목엔 방범용 CCTV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눈높이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주변 빌라엔 조두순이 출소하니 밤에 다니는 것을 조심하라는 주민들의 안내장도 붙었습니다. 인근엔 유치원 등이 있어 주민들은 확실한 범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애들 둘 데리고 살아보니까 옆집에 와서 그게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보 CCTV 본다고 그냥 해결됐고 있대. 그건 못 잡는 거예요. 안산시와 경찰을 비롯한 기관들도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는 거주지 주변 1km 이내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CTV를 32개소 11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두순에 대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집중 관제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교 등 아동 출입 장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범 CCTV를 촘촘하게 증설을 했습니다. 무도 유단자를 포함한 청원 경찰 12명을 인근에 배치해서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소주 한 잔 이상의 음주 금지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조두순 출소 전까지 검찰의 신청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전 세계가 연일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대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고요. 주요 나라들도 백신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는 영국이었는데요. V-Day라 부르며 오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이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사용이 승인됐는데요. 보관과 운송이 까다롭다 보니 백신 운송 때부터 군사작전에 방불했습니다. 벨기에 화이자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은 특수 트럭으로 운반돼 영국 거점병원에 도착. 곧바로 영하 70도 특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한 뒤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된 건데요. Tomorrow is V-Day when we roll out the coronavirus vaccine across the whole of the UK, and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is pandemic. 접종 대상자는 요양원 거주 어르신과 80세 이상 어르신, 의료진 순으로 맞게 됩니다. 항체 생성을 위해 접종 후 3주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요. 다만 어린이나 청소년용 백신은 제약사들의 별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립니다. 미국 역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곧바로 미 전역으로 수송되고 24시간 내에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주정부들도 백신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형 약국 앞에 붙여진 아직 백신이 오지 않았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And I'm confident that together we will do the best we can to make sure the vaccines are delivered safely and effectively to all Americans. 독일도 오는 10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라 하는데요.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반대 행진이 벌어지는가 하면 독일도 시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Ich stehe hier für meine Kinder und für meine Enkelkinder. Und ich werde nicht zulassen, dass man ihnen die Freiheit nimmt. Ja. 이처럼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90대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내년 100살이 되는 남편 필립 공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1957년 소아마비 백신이 나왔을 때 당시 8살, 6살이던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에게 백신을 접종시켜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을 비롯해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백신을 맞겠다며 접종 독려에 나섰는데요. 효과와 안전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승인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이겨낼 돌파구가 될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유도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서 모레는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영하 4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순천 13도, 광양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8도, 영암 11도, 해남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오리 사육 지역인 전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데 이어 나주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AI가 유행할 때마다 많게는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차단 방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뉴스앱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